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평강 제1교회 측에 학교를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측은 평강 제1교회 측 이사들을 이사회에서 내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CBS TV가 명성교회 세습은 무효라는 예장통합재판국의 판결 내용을 짚어보고 세습 사태의 영향 등을 다양하게 진단한 특집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기독교 미술의 초창기 작품들은 대부분 외국 선교사들이 전파한 신앙과 한국의 전통적인 미술 기법이 만나 토착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화 현장에서 국내 근현대 기독교 미술의 주요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해온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평강 제1교회 측에 학교를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측은 일부 이사들이 평강 제1교회 측 인물이라는 점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들을 이사회에서 내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한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는 지난 1997년 예장 대신 측 총회 직영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이 학교는 한때 경영권 다툼에 휘말려 임시이사 체제를 겪기도 했지만 2011년 7월부터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으며 예장 대신 측과의 인준 관계는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며 건전한 신학교육을 추구해온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가 이단 매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평강 제1교회 측에 학교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총학생회는 학교의 실질적 소유자인 황원찬 명예총장이 평강 제1교회 측에 학교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사 4명이 평강 제1교회 측 인사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평강 제1교회 이승현 담임 목사와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1월 19일, 그다음에 2월 1일 날 만나서 이승현 목사가 직접 저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 4명의 이사가 들어와 있다고 본인 입으로 저희들한테 말한 내용입니다. 총학생회 측은 지난 5월 황명예 총장과 만나 학교 매각을 중단하고 평강 제1교회 출신 인사 4명의 사표를 받고 즉시 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공증을 거친 합의서를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평강 제1교회 측 인사 4명의 이사 연임을 결정했다면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 측도 평강 제1교회 측 인사들이 법인 이사회에 포함됐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학교 측 관계자들은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난 이후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현재 휴직 중인 서재주 총장이 학교 측에 약 8억 원을 대여했으며 이 돈이 평강제일교회 측과 관련됐는지는 몰랐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공개한 합의서에 매각이라고 표현된 부분에 대해선 잘못된 표현이기에 다음 날 내용 증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평강제일교회 측 인사로 확인된 4명에 대해선 사직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라면서 이미 1명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3명은 채무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사직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님을 그때부터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제 이사님이 몇몇 평양교회 출신 이게 그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습 작업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승현 목사님 만나서 이제는 인수장이 없는 거 좀 적어달라. 그리고 이사님 1명 빼달라. 순차적으로 빼달라.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학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임기가 충분히 남아있는 평강제일교회 측 이사들의 연임을 학교 측이 서둘러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 매각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총학생회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해상 공고를 냈으며 총학생회장을 퇴학시킨 상태여서 갈등은 쉽게 풀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임시이사 체제를 겪었던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이단 매각 의혹으로 또다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어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한 교계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교계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명성교회 세습 문제와 관련해 CBS-TV가 특집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좌담에서는 교단법에 따라 세습은 무효라는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 내용을 짚어보고 세습 사태의 영향 등을 다양하게 진단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명성교회의 세습, 노회의 허락, 재판국의 인정. 이대로 굳혀질 것만 같았던 명성교회 세습은 지난 5일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로 무효가 됐습니다. CBS-TV가 마련한 특집 좌담에는 예장통합총회 일선 목회자와 교단법 전문가, 신학생, 교계 원로가 참여해 이 같은 재판국의 재심 판결이 갖는 의미와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을 두루 짚었습니다. 좌담 참가자들은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했던 지난해 원심을 뒤집어 세습을 무효화한 이번 재심의 근거가 법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재심에서는 이 은퇴하는을 입법의 취지와 목적과 또 입법의 정신 등 그 입법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에 따라서 문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교단에 정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습을 강행하고 이에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좌담 참가자들은 세습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세습 이면에 자리한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 목회 세습 논란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세습 문제를 놓고 맘모니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돈이 그것을 그쪽에서는 교회의 안정과 번영이란 말로 표현을 하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대신해서 나의 행동을 결정 지을 때 맘모니즘입니다. 판결은 바로잡혔지만 판결을 강제 집행하지 못하는 교회법적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이 때문에 교인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법보다도 역시 양식 있는 믿음에 충실한 그 교인들의 뒷받침이 있으면은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 세습은 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명확한 인식을 가지면은 이 법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좌담에서는 재심 판결의 불복 의사를 밝힌 명성교회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의 수도 짚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재심 판결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가 어떤 부분을 성찰하고 나아가야 할지도 논의됐습니다. 이번 CBS-TV 특집 좌담은 오는 30일과 31일 두 차례 방송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를 조명하는 포럼이 한국교회 총연합 주최로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는 1895년 한국을 찾아 1898년 62편의 시편을 번역해 시편 차류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구약 성경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1911년 구약 성경을 번역해 1939년에 발간한 개역 구약 성경 완역에 헌신했습니다.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회 회장 박준서 목사는 지금이라도 피터스 목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교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지냈던 엄기호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성령교회가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합동총회 등이 이단으로 규정한 다락방 류광수 목사의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매입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엄기호 목사는 임마누엘 교회가 매입을 희망하는 여러 곳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매입자로 결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교회의 매각 추진은 최근의 시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한국교회가 양쪽으로 팽창하면서 재정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단 교회 건물을 짓고 보자는 경향이 최근 몇십 년 동안 두드러졌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인들이 떠안았습니다. 부담스런 일부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을 헌금해야 하는 교인들이 부담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교인들을 믿음의 척도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건물을 신축한 교회는 교인들이 줄어든다는 것이 최근 몇십 년 동안의 경향이기도 했습니다. 이단에 건물을 파는 교회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교단장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 건축비 수백억 원에서 수십억 원, 수억 원 규모의 교회가 이단에 팔렸습니다. 이단에 교회 건물을 파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단은 교회 건축으로 과도한 빚을 부담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매각을 추진합니다. 교인 수는 줄고 빚은 늘어 유지할 능력이 없어지면 교회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매물로 나와도 기존의 교회에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단 측으로부터 교회 건물 매각 대금과는 별도로 매각 당사자들에게 뒷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학적인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교단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 성전이라 부르는 교회 건물을 이단에게 매각하는 것은 신앙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학자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뜻한다고 얘기합니다. 초대 교회는 아무리 누추한 곳이라도 성도들이 모인 곳이 곧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건물보다는 성도들의 신앙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유스럽고 원활한 모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분수에 맞는 건물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국내 기독교 미술의 초창기 작품들은 대부분 외국 선교사들이 전파한 신앙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술 기법이 만나 토착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2019 크리스천 아트 포럼의 발제를 토대로 국내 근현대 기독교 미술의 주요 작품들을 만나봅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기독교 미술가들의 모임인 아트 미션이 2019 크리스천 아트 포럼을 열고 한국 기독교 미술의 태동과 성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홍익대학교 김희순 교수는 초기 선교사들이 국내에 발화시킨 기독교 미술이 국내 작가들에 의해 어떻게 토착화되며 발전했는지 돌아봤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근대기에 제작된 대표적인 기독교 미술 작품들부터 살폈습니다. 먼저 국내 근대기 기독교 미술 토착화의 대표적 사례로 1895년에 출간된 한글판 철로역정의 사파가 꼽혔습니다. 제임스 겔 선교사가 존 번연의 철로역정 일부를 최초로 한글로 번역해서 출판한 철로역정에는 내용의 이해를 돕는 사파 42점이 실렸습니다. 이 사파에는 등장인물이 한복을 입고 있을 뿐 아니라 이야기의 배경이 모두 전통 산수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희순 교수는 이 사파를 그린 기산 김준근 화가는 기독교 신자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들여 그린 작품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로역정 사파를 게일과 만나서 하면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는지, 믿기 때문에 이 사파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후대의 증언에 의하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느 하나의 기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기술자로서 사파를 그린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그런 측면이 이 안에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안에 설치된 제대와 세례대도 대표적인 국내 근대 기독교 미술의 토착화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강화에서 활동하던 석공이 모두 강화에서 생산된 화강암으로 제작했다는 이 세례대에는 거듭나는 샘물을 뜻하는 중생지천 등의 글자가 새겨져 있고 한옥성당에 걸맞는 소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 기독교 선교역사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한국의 풍속과 성탄절 새벽송 모습이 그려진 1931년도 달력 등도 소개됐습니다. 김희순 교수는 이러한 토착화를 선보였던 국내 기독교 미술 작품들이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작가 개인의 신앙 고백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예로 김기창 작가의 예수생의 연작과 장우성 작가의 청년도, 이서구 작가의 회화 작품들을 제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앞으로의 기독교 미술은 작품에 꼭 기독교적 도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깃들어 있는 정신이 복음적이고 진실하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기독교 미술 그 도상을 떠나서 어떤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실적으로 그 주님을 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 작업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해한다든지 어떤 진정성, 어떤 창조의 힘 이런 것들을 조금 깨닫게 하는 그런 미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김희순 교수 외에도 총신대 신국원 명예교수와 라영환 교수, 안동대 서성록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기독교 미술이 지닌 아름다움과 영원성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먼저 대구 교직자협의회 1일 수련회 소식입니다. 대구 교직자협의회가 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제26회 1일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은철 목사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주제로 설교했고 제104회 총회를 위한 특별 기도와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의 축도가 이어졌습니다. 대구 교직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받은 은혜가 각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임해서 축복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 CBS와 원주 청년관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초청해 공개방송 숨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강원 CBS와 원주 청년관이 함께하는 제24회 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콘서트에는 동부연회 사무합창단원들이 전하는 삶의 간증과 다양한 사연을 나눴으며 찬양사역자 장윤영 사모의 찬양 콘서트도 열렸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 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